1225. 자, 여기 있던 친구들 웬만해서 풀이 써져 있는 대로 그대로 따라가는 걸로 합시다. fx가 있는 상태에서 그 친구의 최소값을 gn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gn이 마이너스 6분의 2, 아니지 6,2분의 1보다 작거나 같으면 좋겠다. 여기 있는 fx 최대 최소를 구하기 위해서 뭐 하셔야 돼요? 미분부터 해봐야 되겠죠. 미분을 해놨더니 여기 프라임 자리가 어떻게 생겨야 돼? 자, 이렇게 해놓고 이 친구 미분하고 이 친구 어떻게 돼야 돼요? 아, 괜히 이렇게 했나? 얘 미분하면은 nx에 n-1 하나에 그리고 lnx 하나 있는 거고요. 더하기 이번엔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미분을 하시면 lnx 미분하니까 x분의 1 되겠죠. 이 친구 약분이 되면서 x에 n-1제곱 이렇게 나오는 거 맞지? 그러고 나서 보니까 둘 다 x에 n-1제곱이 들어있어서 그걸로 묶어내고 나면 n lnx 하나 그 다음에 이 친구 앞에 1 하나 이렇게 나오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 써져 있는 요 프라임 식이 깔끔한 식인 거야. 이렇게 프라임이 써져 있는 상태에서 이 친구가 도대체 언제 0을 갖는지 궁금해요. 그럼 당연히 이제 뭐 저쪽 x의 n-1제곱 같은 경우에는 x가 0일 때 시작하는 거니까 그렇게 궁금하진 않거든. 요게 0될 때 찾아야 되겠죠. 이 친구가 0이 된다라는 걸 계산을 해봤더니 x는 2에 마이너스 n분의 1 제곱일 때 0이 된다더라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그렇게 해놓고 나서 이제 그래프를 그려볼 거거든요. 지금 여기 써져 있는 그래프 모습을 보시면 요 2에 마이너스 n분의 1인 순간이 극소가 될 거고요. 당연한 건데 여기 있는 0인 지점은 n이 누구냐에 따라 좀 달라지긴 하겠죠. 그래프를 만약에 지금 난 이렇게 정도 그려놓긴 했는데 본인이 제대로 그려보고 싶으면 이 생각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친구는 정의역이 0보다 클 때를 물어보고 있으니까 음수 파트를 볼 이유는 없을 거고요. 그럼 0에서 생기던 극소가 극대가 실제로 존재하진 않았었겠죠. 맞아요. 그리고 지난번에 한번 했던 얘기인데 x의 n제곱과 lnx 같은 친구를 곱하고 있는 상태에서 0에 가까워지고 있다면 이 친구는 뭐가 되고요? 마이너스 무한으로 가고 있고요. 이 친구는 얼마가 돼요? 0이 된다고 했었죠. 0에 가까워지는 거니까. 근데 그 둘을 가져다가 싸우라고 시켰을 때 누가 이긴다? 다항이 이긴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얘를 아예 아래서부터 이렇게 그리고 계시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정도 얘기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최종적으로 원래 0에서 스타트를 해서 아래로 떨어졌다 올라가고 있는 그런 함수가 만들어질 것 같아. 그럼 거기서 나오는 gn이라는 최소값은요 결국에 f에다가 2에 마이너스 n분의 1을 대입하는 거겠죠. 그래서 요 식에다 그대로 대입을 했더니 뭐 이런 꼴이 나오고 있네요. 그럼 이 친구가 내가 원하기로는 뭐보다 작거나 같으면 좋겠다? 마이너스 6,2분의 1보다 작거나 같으면 좋겠다. 만족시키는 n에 대한 계산을 하시면 n은 뭐보다? 6보다 작으시면 되겠죠. 6보다 작은 거 1, 2, 3, 4, 5, 6 다 더하시면 21 나와요. 오케이? 정답 이 정도 하고 끝내면 될 거고, 이 문제 풀 때 핵심은 결국에 그림 그릴 때 0에서 스타트를 해서 떨어졌다 올라온다는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넘어가서요 602번 봅시다. 자, 이 친구 마찬가지 얘기인데 f가 써져 있는 상태에서 최대 최소를 봐야 되거든요. 그럼 일단 정점도 찾을만 하고 미분한 것도 찾을만 한데 미분부터 한번 해봤어요.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미분을 하고 났더니 결국에 이 코사인 x-1과 코사인 x 플러스 1을 가지고 극대극소를 갖고 있다 그러고 있죠. 그럼 결국에 코사인 x가 2분의 1이 되는 지점을 찾든가 아니면 마이너스 1이 되는 지점을 찾아줘야 되겠죠. 여기까지 오케이? 그럼 코사인 x가 2분의 1이 되는 지점을 궁금해 좀 해보니 코사인 x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겠죠? 2분의 1 나오는 지점이 있겠지? 코사인 x 언제 2분의 1 나와요? 60도일 때 나오겠죠? 그래서 요 지점이 60도 3분의 파이라는 걸 알았고요. 이 친구는 얼마야? 두 놈의 합은 가운데 2배니까 3분의 5파이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언제? 2분의 1 나오는 시점들은 3분의 파이, 3분의 5파이 볼 수 있을 거고요. 마이너스 1 나오는 지점은 파이다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근데 지금 내가 찾고 있는 이 x는 프라임의 근이거든요. 프라임의 근. 그치? 그럼 상황을 생각을 해봐. 코사인 함수도 조금 더 디테일하게 그려보면 y축 있고 x축 있는 상태에서 코사인은 떨어졌다가 떨어지고 올라갔다가 올라가겠죠.
그리고 나서 2분의 1이 이렇게 있는 상황이었고 여기에 마이너스 1이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우리 입장에서는 2분의 1을 기점으로 해서 코사인이 컸다가 2분의 1이 컸다가 왔다 갔다 하겠죠.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상태에서 보면 이게 플러스였다가 마이너스였다가 플러스로 바뀌는 건 보여요. 근데 그에 비해서 누구? 마이너스 1만 보면 마이너스 1은 언제나 코사인이 더 높은 상황인 거 맞죠? 맞아요? 그래서 얘네들을 가져다가 0이 되는 지점인 거 아는 것도 중요한데 3분의 파이랑 3분의 5파이에선 부호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극대극소가 만들어질 거고 파이인 지점에서는 부호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변화가 없이 잠깐 쉬었다 간다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해하세요? 이해 못하세요? 네. 의미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 2차 함수로 보면 되게 쉬운 얘기인데 만약에 2차 함수 fx가 있고 얘랑 그냥 0이랑 구경을 했어. 얘랑 같아지는 지점을 찾아보는 걸 우리 방정식을 푼다 그러잖아. 요 두 근을 가져다 알파랑 베타야 라고 부르는 것까지는 문제가 없겠죠. 그러면 이 친구가 이렇게 생겨서 두 근 알파 베타가 짜잔 존재하겠지. 맞아요? 우리 입장에서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죠. 얘가 말하는 풀마플이 F에 부은 것도 맞는데 정확히 따지면 이 상황에서 이 왼쪽 상황에서는 F랑 0 중에 F가 컸었죠. 그리고 이 오른쪽 가운데 상황에서는 F랑 0 중에 0이 컸었던 거지. 그리고 이 상황에서 다시 F랑 0 중에 다시 F가 커지는 상태죠. 우리가 이렇게 풀마플 변하는 걸 가지고 사실 이런 식으로 극대 극소 이렇게 부를 수 있겠죠. 맞아요? 근데 만약에 F가 있었는데 이 친구가 중근을 가져버린 거야. 이렇게 이 중근 갖는 지점을 그냥 알파였다고 쳐봅시다. 오케이? 이렇게 알파라고 치면 부호 변화가 없으니까 함수가 어떻게 생겨요? 가다가 쉬었다가 다시 올라가면 되죠. 맞아요? 같은 맥락인 건데 코사인 x가 2분의 1이랑 생기는 그 지점을 관찰을 할 거면 코사인 x가 컸다가 2분의 1이 컸다가 코사인 x가 커지는 상황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게 지금 여기랑 여기에서 컸다가 작았다가 컸다가 하면서 부호가 바뀌고 있는 거죠. 맞아요? 그에 비해서 마이너스 1을 보면 마이너스 1은 같아질 수는 있지만 부호 바뀌는 건 없잖아. 맞아? 그래서 마이너스 1 지점에서는 여기처럼 중근이 생겼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러다 보면 상태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아이고. 그리고 이게 이제 어쨌든 구분이 잘 안 된다면 이 생각을 하셔도 돼요. 우리가 그냥 2 코사인 x 마이너스 1을 그리셔도 괜찮아요. 결국 2 코사인 x 마이너스 1이라는 친구는 봐봐. 코사인 함수를 2배를 늘린 다음에 한 칸 내린 거잖아. 맞아요? 그럼 그 친구가 원래 플러스였다 마이너스였다 플러스가 됐겠죠. 생각을 좀 해보면. 맞아요? 뭐 그런 식으로 생각을 좀 해볼 거고 결과적으로 부호의 변화는 어디서 있었으니까 3분의 파이랑 3분의 5파이에서 있었으니까 거기서 극대 거기서 극소가 제작은 될 거고요. 당연히 파이에선 잠깐 쉬었다가만 가면 되겠죠. 오케이? 그렇게 돼 있고 지금 여기 있는 이 함수들 가지고 정점도 한번 잡아본 건데 결과적으로 sin x가 0이 되는 시점을 구경했더니 0, 파이, 2파이 이렇게 나오겠지. 그 다음 1 플러스 코사인 x가 0이 되는 걸 찾아보려면 코사인 x가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되니까 파이인 순간에 0이 되는 것까지는 알 수 있겠죠. 그러면 그 상황까지 제가 표로 굳이 그린 거고요. 0, 파이, 2파이 이렇게 있었다 치면 0인 순간에 0 찍어야 돼. 파이인 순간에 0 찍어야 돼. 2파이인 순간에 0 찍어야 돼 라고 생각이 될 거고 당연한 건데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져야 돼요? 0들을 찍어두고 이 순간 극대, 이 순간 극소 연결을 부드럽게 해야 되니까 이렇게 생겨 있으면 되겠죠. 갔다가 적당히 떨어졌다가 이런 식으로 그려져 있지 않을까 하시면 되겠죠. 얘가 일로 갈지 뭐 이런 것들 있죠. 갔다가 떨어질지 이런 것들은 안 궁금합니다. 왜냐면 내가 보고 있는 건 0부터 2파이까지니까. 오케이? 자, 정확하게 그릴 거면 이쪽도 그리시면 안 되겠죠. 어쨌든 그래프가 그려져 있고 최대값은 어디서 발생해요? 3분의 파이에서 발생하겠지. 최소값은 3분의 5파이에서 발생하니까 있는 그대로 다 집어넣으면 답이 나올 거고요. 최종적으로 얘네 둘을 가져다가 너네를 합쳐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뭐 이건 어느 정도 감이긴 한데 삼각함수들을 합성해서 만든 친구들이다 보니까 최대 최소값이 웬만해서 대칭적이긴 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계산을 해봤더니 걔네들은 전부 0이 되면서 죽나 봐요. 오케이?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야겠구나 하고 방금 말했던 것처럼 이 부호 변화 못 보겠으면 원본으로 보세요. 오케이? 이건 너 그릴 수 있지? 그려놓고 부호 판단하시면 돼요. 조금 귀찮아서 그런 건데 자 넘어가서 605번 봅시다.
마찬가지 얘기야. 지금 항상 문제 풀 때 귀찮은 건 일단 이 친구 미분을 해야 돼요. 미분을 하고 나서 봤더니 이 코사인 2x 플러스 1이라는 프라임 친구가 나왔다. 나는 어쨌든 프라임이 뭐가 되는 게 필요해? 그게 0이 되는 게 필요해. 그럼 얘가 0이 되는 걸 보겠다는 건 코사인 2x가 마이너스 2분의 1과 마주치는 지점을 보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 지점들을 찾아봤더니 3분의 파이랑 3분의 2파이인 걸 얻었어요. 제가 계산을 해봤더니 그렇대요. 그럼 결국에 3분의 파이랑 3분의 2파이 중에 이 친구가 극대고 이 친구가 극소다라는 걸 찾을 수 있겠죠. 만약에 이 판단이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하자고? 그래프를 그리자고. 코사인 이렇게 그리자고.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있었던 거잖아. 맞아요? 그럼 그 상태에서 내가 원하던 건 원래 얘가 좌변에 있었던 거죠. 맞아요? 그리고 걔가 0보다 크냐 작냐에 대한 문제였기 때문에 실제로 코사인이 언제 높은지를 봐줘야 될 거야. 그래서 코사인이 높았다가 낮았다가 높아지는 걸 보니까 풀마 바뀌면 증가 감소니까 당연히 극대, 마풀이면 감소 이렇게 들어올 거라서 극대 극소 이렇게 찍히겠죠.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3분의 파이, 3분의 2파이가 극대 극소인 건 알았고, 그러면 그 순간에서 각각에 나오는 최대값, 최소값을 물어봤어요. 원래 정확한 최대 최소를 보려면 뭐 해야 돼? 그래프를 일단 그려야 돼. 지금 무슨 그래프 그린 거냐면 요 함수 그래프를 대충 그린 거예요. 대충. 오케이? 그래서 네가 생각을 해봐. 원래 최대값, 최소값이 그래프가 그려지면 상관이 없는데 애매모호한 부분들이 있으면 총 4가지 집어넣으면 되죠. 구간의 시작과 끝과 극대, 극소 이렇게 4개 집어넣으면 되지. 그래서 그걸로 비교를 하셔도 되고 뭐 편한 대로 하세요.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해봤더니 극대인 파트에서 너라는 값이 나오고 극소인 파트에서 뭐 저런 게 나와서 계산을 하면 얘네들을 합치면 뭐 최종적으로 3파이가 되기 때문에 A를 구할 수 있는 그런 구조겠다. 오케이? 맞냐? 두 개를 더하면 파이 플러스 2A 맞죠? 요거 두 개를 더하면 사라진 거 사라지고 3분의 3파이니까 파이가 되고요. 여기 합치면 2A겠지? 그래서 최종적으로 2A가 3파이가 나와야 2A가 2파이가 나와야 돼요. 파이가 A가 파이면 문제가 해결되겠다. 뭐 이 정도 문제예요. 어려운 거 없죠?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 여기부터 이제 내가 풀어야 되나 보다. 참 귀찮은 일이군. 자, 둘 중에 뭐 해드릴까요? 1번 해드릴게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지금 이 친구 하나 놓여져 있는 상태, 두 꼭지점이 각각 놓여있고 나머지 꼭지점은 X축 위에 있는 직사각형의 넓이의 최대. 요 점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당연히 설정할 겁니다. t, T에 t제곱 이렇게 설정해야 되겠지? 아하! 마이너스 t 이렇게 설정해야 되겠지? 자, 그럼 여기 있는 요 길이가 뭐가 돼요? 2t 이렇게 나오겠죠? 여기에 대한 높이는 2의 마이너스 t제곱이 될 거라서 넓이 st라는 친구가 존재한다면 이 친구는 2t에 곱하기 2의 마이너스 t제곱입니다. 표현할 수 있겠죠? 여기까지 오케이? 그럼 여기까지 해서 s에 대한 식을 썼어요. 그럼 뭐 하시면 되겠어요? 저 함수가 언제 최대인지 또 보시면 되겠죠? 요 함수 그래프를 그려볼 건데 대충 이렇게 그리는 연습이 계속 돼야 돼. 자, 처음에 있는 이 t는 직선이죠. 맞아요? 두 번째 있는 2의 마이너스 t제곱은 감소하는 지수함수죠. 맞아요? 무한까지 가면은 지수가 이기는 건 맞지? 그럼 상황을 이제 이렇게 보면 되겠네. 두 녀석을 곱했다라는 건 일단 어디를 지나고 얘가 0을 지나니까 0은 찍어줘야 될 거고요. 어느 순간까지 가고 나면 무슨 일이 생길 거고요? 어느 순간까지 가고 나면 0으로 수렴하고 있겠죠. 그 전까지 있었던 부호의 변화 좀 봅시다. 0 이전에서 마이너스 플러스를 곱하면 마이너스였겠죠. 그것도 엄청 큰 마이너스부터 왔을 테니까 이 친구 스타트는 이렇게 시작을 해서 찍은 다음에 계속 올라가다 떨어지고 이렇게 넘어갈 겁니다. 오케이? 더워요 많이? 잠시만요. 우리 민준이를 위한 선풍기를 틀어야겠다. 여기까지 괜찮으시죠? 그러면 우리 생각을 조금만 해보자. 저기 있는 그 꼭지점을 찾고 싶어요. 뭐 해야 돼요? 미분해야 되겠죠? 맞아요? 지금 미분 한 번만 해주면 안 되나? 2-2t 곱하기 2의 마이너스 t. 자, 빨리 미분할게.
이 친구를 미분을 했더니 S 프라임 T 선풍기 바로 5니? 네. 네, 이 친구는 미분하시면 2에 마이너스 T를 먼저 쓰시고요. 멋지게. 그리고 뭐 하면 돼? 얘를 그대로 써야지. 그럼 얘가 뭐 해야 돼? 미분당해야지. 이 친구 미분당하면 마이너스를 갖고 오니까 마이너스 2t 이렇게 써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2t를 뭐 했다? 그냥 미분해야지 하시면 플러스 2 이렇게 붙여주면 되겠죠. 그럼 최종적으로 이 친구가 언제 0이 되지 하고 쳐다보면 t가 1일 때 0이 되겠죠. 따라서 여기 있던 꼭지점이 얼마다? 1이겠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고요. 그때 나오는 최대값이 궁금한 거다 보니까 1을 대입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1 집어넣으면 2가 되고요. 1 집어넣으면 2분의 1이 되니까 최종적인 정답은 1번. 오케이? 어려운 얘기 아닙니다. 앞을 개념 익힘 6번, 7번은 6번은 이게 없죠. 7번을 봅시다. 613번. 생각보다 어려운 얘기는 아니고요. 그냥 글씨를 좀 잘 읽어봅시다. 얘 뭐 해야 되는 거야? 철판 3장을 구입해서 2장은 원으로, 그 다음 1장은 몸통으로 사용을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임의로 정해서 구할 거고요. 1당 10,000원인 건 알겠고, 지금 부피가 뭐였으면 좋겠어요? 64면 좋겠어요. 이 친구가 64가 되도록 만들어 봐야 되겠죠. 여기서 가능한 식 2개를 일단 제작을 합시다. 이걸 레전드네. 1995학년도 수능입니다. 부피는 얼마예요? 64인데 부피 제작은 파이 r h 이렇게 해야 되겠죠. 여기 반지름을 r이라고 잡고 여기 높이를 h라고 잡았을 때 기준이겠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s라는 넓이를 찾아보고 싶은데, 자, 지금 내가 알고 있는 건 반지름과 h 높이에 대한 관계가 이거 하나밖에 없는 거죠. 맞아요? 그리고 나서 원하는 거는 넓이가 얼마냐야. 넓이를 찾아야 비용을 찾을 거니까. 맞아요? 그럼 필요한 넓이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필요한 넓이를 해보면 얘는 위에 거랑 밑에 거랑 옆에 거를 합쳐와야 되겠죠. 맞아요? 내가 이거 계산을 어떻게 하고 있었던 거지? 이거 혹시 푼 사람? 제가 계산을 해놓고 다 지웠거든 이거를. 일단 그냥 해볼까요? 철판이 원래 있어요 이렇게. 사각형 모양 철판이니까, 그치?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뭐 또 만들어 올 거냐면 원을 쭉 그려와야 되죠. 맞아요? 철판을 가져다가 쪼개서 이런 원을 만들어야 된단 말이야. 우리가 이 원의 반지름을 뭐라고 잡았어요? R이라고 잡았죠. 맞아요? 그럼 이런 사각형의 철판이 나와주려면 식을 어떻게 잡을 수 있지? 결국에 S라는 친구는 2파이 RH랑 더하기 8R 제곱이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맞냐 이거? 아니요. 어디서 저거 나와? S 그 뭐지 철판의 넓이 구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면은 저 원을 만들 수 있는 사각형을 만들어야 하니까 일단 2R보다 커야 되겠지? 한 변이 2R이고 그렇지. 그러니까 넓이는 4R 제곱이 돼요. 근데 그 판이 위아래로 있잖아. 곱하기 2. 그럼 8R 제곱. 네. 맞죠 그러면? 2파이 R H는 요거는 2파이 RH는 요거겠죠. 나 너무 막했니? 얘가 이렇게 있으면 이제 아셨죠? 네. 요 길이 얼마예요? 2파이 R이고 요 높이 얼마예요? H겠죠? 오케이? 지금 뭔 짓거리 하는 거야? 철판을 가져다가 살 건데 똑같은 넓이인 건데? 아니 이제 임의로 살 수 있는 거지? 최소로 사야 되니까. 그래서 요 친구 옆면, 요 친구 뭐야? 이 친구가 필요한 위아래 면의 합이겠죠. 자, 그럼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건 계산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좀 합시다. 여기 처음에 있던 관계식을 활용을 할 건데 R에 내야지. H로 갈까 R로 갈까? H로 한번 해볼게요. H는 이라고 바꿔놓으면 이 친구 파이 R 제곱분의 64가 나와줘야 되겠죠. 맞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원하는 넓이식은 2파이 R까지 그러려니 할 거고요. 그 다음 H 대신에 뭘 집어넣으면 돼? 파이 R의 제곱 64 더하기 8R 제곱 이렇게 나오겠죠. 맞아요? 이 친구 이제 계산을 좀 합시다. 파이끼리 날리고요. R 날리면 R 하나 남겠죠.
최종적으로 남는 게 R분의 128 하나에 8R의 제곱입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요. 맞아요? 그럼 내가 원하는 상황은 가능한 대로 반지름이 작으면 되겠죠. 그러니까 저 결과의 최소를 원해야 되겠지. 그래서 이 친구 가져다가 통분을 한번 합시다. 이 친구 갖다가 통분을 하면 R에 128 플러스 8에 R에 몇 제곱? 세제곱이야? 이렇게 쓸 수 있을 것 같아. 원하는 상황은 이 함수가 추워요 너는? 네. 이거는 이건 이거. 감사합니다. 이거 없네. 아 그래서 아까부터 바람을 피하고 있었구나. 네. 말을 하지. 자 이렇게 해서 128 플러스 R 세제곱까지 나왔어요. 그러면 저 함수를 우리 뭐 해보고 싶어야 돼요? 그려보고 싶어야 되겠죠. 그럼 저 함수 그리려면 미분을 좀 해봅시다. S'이라는 친구는 슬프게도 무슨 미분해야 돼? 목미분을 해야 돼. 목미분을 하면은 분모는 R 제곱 이렇게 나올 거고요. 분자는 어떻게 나와요? 이 친구 미분한 거 쓸 거면 24 R의 제곱에 곱하기 그치 R 하나 들어올 거고 마이너스 이번에 그대로 있으면 128 플러스 8R의 세제곱에다가 미분하면 그냥 1이겠죠. 다음 식을 한번 계산을 좀 해봅시다. 이 친구는 R제곱이 분모고요. 분자에 있는 친구는 24R 세제곱에서 8을 빼니까 얼마야? 16R에 세제곱 마이너스 128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럼 여기까지 써놓고 나서 내가 궁금한 건 애초에 이 도함수 자체가 아니라 도함수의 부호니까 얘에게만 집중을 해주면 되겠지. 이 친구에 집중을 하시면 어떻게 돼요? 16으로 묶어내면 R 세제곱 마이너스 8. 오케이 좋아요. 8 이렇게 되겠네. 그럼 이 친구 결국에 인수분해하면 R이 얼마란 걸 깨달아요? 2라는 걸 깨달을 수 있겠죠? R이 2라면 2일 때 무슨 일이 생기겠다? 최소가 생기겠다. 어차피 극값이 생기겠다. 그치? 그럼 R이 2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그대로 넓이에 대입을 해봅시다. 지금 갖고 있는 넓이식에다가 대입을 하면 64 플러스 2 집어넣으면 얼마 나오냐? 4, 8에 32 합치면 얼마? 96이 나오겠죠? 맞아요? 그러니까 최소값은 96만 원이 들 겁니다. 중요한 거는 원래는 이걸 그려야 돼. 근데 귀찮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차피 해봤더니 여기서 2일 때 말고 그 값이 나올 수가 없으니 그때가 특이한 점 최소값이 되겠죠. 맞아요? 그거 그냥 집어넣어서 넓이 구한 겁니다. 여기까지 하면 우리는 도함수 활용 파트가 끝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도함수 활용이 끝나면 오늘 척분을 좀 풀어보면 되겠죠. 아직 혹시 춥습니까? 네. 좀 더 돌려봐요. 안 끝난 거네? 방부등식 활용이 있구나. 빨리 갔다 올게요. 방부등식을 활용할 때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스탑. 오케이. 방부등식의 핵심은 뭐다? 결국에 우리가 방정식을 풀어낼 수 있으면 교점이 보이지만 못 풀면 관찰해야 되잖아. 맞아요? 근데 관찰을 할 건데 그 특이한 사소한 지점들을 알 수가 없으면 부호의 변화로 뭘 얻을 수 있겠다? 부호의 변화로 대수 판단을 할 수 있겠다. 뭐 이 정도 상황이겠죠. 마찬가지라서 690번 봅시다. 네, 690번 보면 지금 문제 이렇게 돼 있어. 잘 들어야 돼. sin x 마이너스 x 코사인 x 마이너스 k라고 돼 있으면 우리가 이제 뭐 한두 번 하는 사람들은 아니잖아. 당연히 좀 뭐 하고 싶은 마음 들어요? sin x 냅두고 마이너스 x 코사인 x 냅두고 k를 오른쪽으로 넘기고 싶어야 되겠죠? 그리고 내 상황에서는 당연히 이 왼쪽 함수를 원래 뭐 해보고 그려보고 그 함수가 그려지면 k를 움직이는 구조의 문제풀이가 돼야 되겠지. 그래서 이제 저 함수를 그려봐야지 라고 생각을 했고요. 요 빨간색 밑줄 친 함수를 f라고 부른다면 이 친구를 미분한 f'이 존재하겠죠. 그럼 f'은 어떻게 나와요? 미분하면 코사인 x, 그 다음에 미분하면 마이너스 코사인 x, 그 다음 마이너스 x 그대로의 코사인 미분하니까 플러스로 바뀌고 사인 x 이렇게 되겠죠. 결국에 정리를 했더니 f'은 x 사인 x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나는 이 함수를 그리고 싶어서 미분한 거기 때문에 걔네가 얼마다? 0이다 이렇게 둘 수 있겠죠.
그럼 얘가 0이 되는 상황을 한번 찾아봅시다. 아, 이거 갖다 버려야지 이제. 괜찮죠 여기까지? 그래서 x sin x가 0이 되는 지점을 보면 결국에 가능한 x는 0 아니면 사인이 언제 0이 돼요? 이렇게 갖다 떨어. 그렇지 파이 그 다음 그렇지 2파이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이렇게 세 가지 지점에서 0이 찍히는 건 나도 알고 있을 거야. 그리고 나서 그걸 가지고 함수를 그리고 싶은데 잠깐 부호 고민 좀 할게. 얘네들 자체가 함수가 이런 직선 하나랑 얘네들 자체가 함수가 요런 사인을 기준으로 갖고 있는 거잖아. 그러면 얘는 어차피 양수일 때 무조건 플러스고요.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일 거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요 곱하기 친구는 뭐 굳이 따져보자면 파이를 기점으로 이전까진 플러스였다가 이후에 마이너스로 바뀌겠죠. 오케이? 뭐 상황상 그렇게 될 거라서 그래프를 빠르고 간단하게 그리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 0이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f를 그릴 거야. x축에 대한 fx를 보는 게 목표라고 치고요. 저기 있는 sin x 마이너스 x 코사인 x 요 친구 집어넣으면 원점 지나는 건 맞죠? 여기서부터 시작을 할 겁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다시 뭐라 그랬어? 파이에서 무슨 일이 생긴다? 부호가 바뀐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심지어 플러스였던 게 마이너스로 바뀌니까 극대가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너를 가져다가 올라갔다가 떨어집니다. 요 정도만 그려놓는 거야. 어떻게 생겼는지 디테일을 따질 필요는 없으니까. 그럼 결국에 파이에서 뭐가 나온다? 파이에서 극대가 나올 거고요. 문제가 원하는 행동은 뭐냐면 0부터 2파이까지잖아. 우리 2파이일 때를 생각을 한번 해봐. 만약에 2파이가 오면 2파이 기점으로 해갖고 무슨 일이 생기냐? 얘는 플러스고 얘는 마이너스였다가 플러스로 바뀌겠죠. 맞아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 친구는 거기서 극소가 태어나긴 할 겁니다. 오케이? 뭐 상황상 그렇게 될 거고 굳이 따지자면 뭐 이런 식으로 굳이 따지자면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요 정도쯤을 2파이라고 불러줄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은 있거든요. 근데 내가 이제 어쨌든 원하는 거는 K의 범위를 구합시다 라고 될 거고요. 이 친구 여기다가 딱 집어넣어주면요. 여기 딱 집어넣어주면 잠깐만 0 2파이 음수값이죠. 사인 2파이 0이고 코사인 2파이 1이니까 마이너스 2 2파이일 때 마이너스 2라는 값까지는 알 수 있겠네요. 자 파이 집어넣으면 얼마 나오지? 마이너스 파이 나오는데 어디에요? F에다가 여기 여기다 집어넣으면 0에다가 이걸 집어넣으면은 마이너스 파이 이렇게 나온다고? 띠용? 파이가 마이너스 1이니까 플러스 파이죠? 그래서 여기가 파이 이렇게 나오겠네. 여기에 대한 모든 정수 K의 값 모든 정수? 야 근데 2파이 잠깐만 2파이일 때를 빨리 봤었어야 했는데 2파이를 넣으면 0이죠. 2파이 넣으면 1이니까 마이너스 2파이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맞아요? 네. 요 사이에 존재하는 정수 K는 누가 있어요? 실근이 2개가 나와야 된대. 아 이래서 그런 거구나. 멍청해갖고 죄송합니다. 제가 이거 아무 생각 없이 연속함수 떠올리고 있었어. 우리 0부터 2파이만 봐야 돼. 딱 이렇게 있는 상태잖아. 이렇게 그으면 몇 개 나와요? 2개 나와요. 나 혼자서 여기도 2개인가 아닌가 이러고 있었던 건데 이거 몇 개 나와요? 여기 존재 안 합니다. 하나야 하나. 그러니까 지금 내가 말하는 정수 K는 여기부터 그렇지 0, 1, 2, 3까지겠죠? 맞아요? 아 그래서 정수 K는 0, 1, 2, 3이면 된다. 합치면 6입니다. 하고 끝내시면 되겠죠. 자 그대로 다음 문제 넘어가서 693번 봅시다. 요것도 한번 언급을 했던 적이 있어요. 0에서 아니 마이너스 파이에서 파이까지고 사인 x랑 kx거든. 요런 친구 마찬가지죠. 얘가 상수면 구분하기 조금 쉬운데 직선이어도 접선의 해석으로 좀 풀어볼 수 있을 거거든요. 그래프를 좀 그려보자면 y축이 있고 x축이 있어요. 그 다음에 사인 친구가 약간 옆으로 많이 이렇게 눕혀라. 이게 편해요 원래. 우리가 맨날 사인을 편의대로 그려서 그러지 요런 정도 그리는 게 맞거든요. 괜찮아 도혜야? 여기가 파이고요. 여기가 마이너스 파이죠.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kx라는 친구는 어딜 지나요?
원점을 지나요. 그리고 나서 저 친구가 서로 다른 세 실근이여야 된대. 그럼 봐봐. 내가 노란색 자리 접선을 하나 그려볼게요. 요 접선은 따지고 보면 변곡 접선이겠죠. 맞아요. 뚫고 들어가는 변곡 접선일 건데, 그러면 sin x는 0에서 얼마가 나오냐, 이게 궁금한 거잖아 지금. 그럼 계산을 해봤거든. 이거 굉장히 특이하고 웃긴 지점인데요, 그 정도는 아닙니다 사실. 사인을 미분하면 코사인 x죠. 맞아요. 그럼 코사인 x에다 0 집어넣으면 얼마 나와? 1 이렇게 나오지. 그러니까 지금 요 주황색의 기울기가 얼마예요? 1이라는 뜻인 거야. 지금 그려놓고 보니까 진짜 그래 보이죠. 이 친구 기울기가 1입니다. 얘가 1인 게 확인이 됐으니까 내가 원하는 상황은 뭐여야 돼? 접선보다 더 꽂혀 있는 거면은 하나밖에 안 만날 거고, 얘보다 누워버리면 그 많이 만나겠죠. 맞아요. 적당히 누워있길 바랄 거고요. 그러면 원하는 상황은 뭐가 돼야 될까? 결국에 기울기 K라는 친구는 1보다는 작아야 됩니다. 그리고 눕히다 보면 어느 순간 완전히 눕는 시점이 있겠죠. 완전히 누워버리면 우리는 만난다고 볼 수가 없겠네요. 그래서 결국에 0보다는 커야 되지 않을까? 정답은 2번이야. 요 정도 풀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케이? 그래서 얘네들 기울기 체크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넘어가서 696번 봅시다. 마찬가지 얘기야. lnx가 kx랑 그 다음 ex가 kx랑 실근을 갖지 않으면 좋겠대. 얘네가 원하는 거는 상황을 그려놓고 구경 좀 해라 라는 말처럼 보이거든요. 한번 그려볼게. 왼쪽 위에다가 y축이 하나 있고 x축이 하나 있어요. 그 다음에 lnx랑 ex는 당연히 뭐 대칭? y는 x 대칭이 맞겠죠? 여기서 ex 이렇게 그려놓을게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해갖고 lnx를 그려놓을게. 뭐 대칭성이 안 보인다면 뭐 어쩔 수 없지만 이 정도로 좀 저는 만족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y는 x가 딱 들어있을 거고요. 괜찮은 것 같은데? 그 상태에서 우리 옛날에 뭐 마플 교과서에서 자주 나오는 접선을 외우자라고 얘기를 한 적도 있는데, 뭐 기억 안 나시면 어쩔 수 없고요. 지금 원하는 상황은 만나지 않아야 돼, kx가. 그럼 생각을 해봐. 원점을 출발해서 이렇게 해서 접하는 시점들이 존재하겠죠. 맞아요? 원점을 시작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접하는 시점들이 존재할 거 아니야. 그럼 내가 원하는 상황은 뭐가 돼야 돼? 그렇지, 요 사이에 존재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거란 말이야. 그럼 이거를 어쨌든 네가 찾으려면 상황이 이렇게 돼야 되겠네. 원점에서 그은 것까지는 오케이. 대신 접점을 내가 몰라요, 이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럼 그걸 가지고 빠르게 찾아봅시다. 우리가 EX 위에 있는 접점이 있었다 치자. 그럼 요 접점을 그냥 t,e의 t제곱이라고 봐도 상관없겠죠. 그걸 가지고 우리는 평균 변화율과 미분계수를 같다고 둘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평균 변화율은 얼마냐 라고 물어보면 t분의 2의 t제곱입니다 라고 쓸 거고요. 미분계수는 미분하고 t 집어넣은 2t가 돼야 되겠죠. 얘를 만족시키려면 딱 봐도 t가 얼마면 돼? 1이면 되겠다는 사실을 얻을 수 있겠네요. 최종적으로 접점은 1,2에서 접한다, 이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야, 그럼 1,2에서 접한다면 이 순간 기울기가 뭐가 돼야 돼요? 미분계수에 넣든 평균 변화율에 넣든 기울기는 2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겠죠. 그럼 지금 요 빨간색 기울기가 2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러면 그 친구가 lnx랑 만나는 걸 궁금해하고 싶은데, 우리 역함수 미분 기억 나시죠? 얘 기울기가 2면 그거의 역함수 기울기는 역수여야 되겠지. 맞아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얘는 2분의 1이라는 기울기를 갖고 있을 거다. 아, 그러니까 네가 생각하는 K라는 친구의 범위는 2분의 1보다는 크고 2보다는 작아야 되나봐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면서 고민을 했더니 생각보다는 엄청 어려운 편은 아닌 것 같아요. 넘어가서 또 두 문제를 한번 봐봅시다. 자, 모든 양의 실수 x에 대해서 lnx 전체 제곱에 마이너스 4lnx가 k보다 크거나 같았으면 좋겠다. 얘를 가지고 우리가 계산을 할 건데, 당연히 뭔가 합성 함수에 치환된 꼴 정도로 보시는 게 편할 것 같아요. lnx를 한 문자로 본다면 이 친구는 lnx에 대한 몇 차식이야? 2차식이겠죠. 얘를 풀기 위해서 lnx를 좀 묶어 놓읍시다. lnx로 묶어 놓고 나면 결국에 lnx-4 이렇게 생길 거야. 그렇죠? 그럼 이 친구 치환도 귀찮으니까 그냥 바로 그려볼게. 축이 하나 있을 거고요. 이 축을 기점으로 우리는 어차피 최종 y 값인 거잖아. 그럼 요 축을 lnx 축이라고 불러줄게. 오케이?
lnx 축을 잡고 보면 요 이참선 이렇게 생겨서 가운데 축 여기가 0이고 여기가 4인 건 뻔하겠죠. 그럼 결국에 얼마일 때? 2일 때 최소가 나오겠구나 생각할 수 있을 거고요. lnx에다가 2를 집어넣으면 얼마가 나오지? 여기다가 2를 집어넣으면 4에다가 마이너스 8이니까 y 값은 최종적으로 마이너스 4가 나와주고 있었겠죠. 맞아요? 그럼 내가 원하는 상황은 언제나 k라는 상수가 얘보단 작아야 되니까 k는 아무리 커도 마이너스 4가 최대겠다, 이 정도 문제겠네요. 생각을 해보니 뭐 그렇게까지 어렵진 않아요. 자, 그 다음 문제 702번 봅시다. x가 0보다 큰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코사인 x 플러스 2분의 1 x의 제곱이 언제나 저 숫자보다 컸으면 좋겠대요. 그럼 이 친구를 간단하게 생각을 좀 해보는 거야. 그리고 그냥 요 정도 상상을 하면 좋거든요. 생각을 해봐. 코사인이라는 친구는 계속 진동을 해요. 맞아요? 그리고 여기 있는 2분의 1의 x 제곱이라는 친구 계속 커진단 말이야. 그 둘을 합치면 잠깐 기복은 있겠지만 결국에 값은 어떻게 되겠어? 올라가겠죠, 그렇지? 그래서 내 생각은 그래프가 뭐 이런 느낌일 것 같거든. 어느 시점부터 해갖고 이렇게 올라갈 것 같거든.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럼 결과적으로 우리가 0보다 큰 순간에서 전부 얘가 k보다 크려면 최종적으로 언제를 좀 구경해야 돼? 0인 순간을 구경을 해서 가장 낮았던 너일 때 그게 k보다는 높아지면 괜찮겠죠. 이해를 하세요? 얘를 뭐 대충 그려본 거야. 그러면 0인 순간에 이렇게 뚫려있다는 사실도 잊으시면 안 되고요. 지금 함수에서 0을 너가 한번 집어넣어봐. 0을 집어넣으면 얼마 나와요? 1 이렇게 나와요? 그럼 내가 원하는 상황은 얘 숫자가 1인데 k를 집어넣을 때 k가 언제나 얘보다 낮아야 되니까 0인 순간까지는 괜찮은 거죠. 1인 순간까지는 괜찮은 거지. 그래서 우리는 최대값 얼마? 1이다 이렇게 부르고 끝나는 거고요. 사실 이딴 식으로 풀면은 조금 그 증명이 제대로 안 된 건 맞거든요. 이 풀이를 하고 싶으면 사실 하나는 더 필요해. 원래 이 함수 미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죠. 그럼 이 친구 미분하면 뭐가 나와? 마이너스 사인 x 플러스 x 이렇게 나오는 거 맞죠? 네. 그리고 내가 궁금해하는 0보다 큰 범위만 보면 x가 0보다 큰 범위에서 마이너스 사인 x 플러스 x라는 친구는 언제나 0보다 커요. 오케이? 그러면 도함수가 0보다 크면 계속 증가겠죠. 증가하기 때문에 우린 제일 작은 거 볼 거야가 맞는 거고, 이거 판단은 그냥 어떻게 하는 거냐면 얘가 언제 0이 되는지 궁금해 좀 해봐. 그럼 얘가 0이 되는 걸 본다라는 건 사인 x랑 x가 마주치는 걸 보겠다는 거잖아. 맞아요? 방금 전에 우리 이런 거 했지. 이렇게 있을 때 사인, 너무 막 그린다. 이렇게 있을 때 사인이 이렇게 간다 했잖아. 이렇게. 맞아요? 그럼 이 친구 이때 기울기가 얼마라고요? 1 이때 기울기 1이란 말이야. 그럼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요. 당연히 0보다 크면 언제나 x가 컸겠죠. 맞아요? 언제나 x가 큰 상황이었을 텐데 x를 가지고 사인을 빼니까 뭐 작은 값이긴 해도 양수긴 하겠지. 그래서 언제나 양수다 라고 볼 수도 있었다. 뭐 이 정도 생각입니다. 넘어가서 속도 봅시다. 아주 좋아. 오늘은 분위기가 좋네. 705번 볼게. 자, 705번에 첫 번째 거 한번 봅시다. 좌표 평면 움직이는 P가 존재하는데 이 친구의 XY를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건 상관없고요. 얘 매개 변수로 표현되어 있는 상황이란 것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내가 원하는 건 속도의 크기야. 그럼 속도의 크기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 미분을 한다면 그치, 피타고라스 두 개 다 나왔네. 그거 하시면 끝나요. 여기서 우리가 일단 X'을 쓰면 그거는 2죠. Y'을 쓰면 그건 1이죠.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2와 1이 X 방향 성분의 속도, Y 방향 성분의 속도야. 걔네들을 가져다 피타고라스를 쓰면 1마 t제곱. 죄송합니다. 네, 너무 막 신났네. 1마 t제곱이죠. 얘네들을 가져다 피타고라스를 쓰면 그게 2겠다. 그치?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방정식 하나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친구로 만들어낸 방정식은 제곱을 해야 되니까 4 더하기 1-t의 제곱이라는 친구가 속도의 제곱 4가 돼야 되겠다. 오케이? 그럼 이 상황을 만족시킨다라는 건 1-t의 제곱, 이 친구가 0이 된다는 소리일 거고요. 분모에 있는 거 인수분해하면 1마t와 1풀t, 그게 전체가 몇 개씩 있다? 2개씩 있다 정도의 해석일 텐데 결국에 여기서 가능한 t는 양수를 골라야 되겠죠. 시간 t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있는 t는 얼마다? 1이다 라는 걸 계산해낼 수 있을 겁니다. 그럼 t가 1인 것까지 얻어냈으면 나는 그 순간의 가속도 크기가 궁금하대요. 그래서 이 친구를 가져다 뭐 해봐야 되겠다? 미분을 해봐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 거고요.
미분을 하시면 x2'은 0이 되고요. y2'은 얼마가 돼요? 마이너스 2t가 되겠죠. 이 상황에서 우리가 t에다 1을 딱 집어넣으면 얘가 마이너스 2가 나오겠네. 맞아요? x는 0이고 y가 2면 피타고라스를 쓰셔도 되지만 당연히 그냥 절대값 붙이시면 되겠죠. 성분 하나가 사라졌는데. 이해하세요? 자, 뭐 그 정도 상황이겠다. 속도가 이게 뭔가 이제 등속 운동이고 여기 등가속 운동이겠죠? 뭐 똑같은 숫자씩 더하는 거니까. 맞아요? 아닌데? 야, 근데 등가속 운동 다음은 없나? 등가가속 운동 이런 거 없나? 그건 이제 힘이 가해지는 거. 양에 따라 다르니까. 모르겠네. 넘어가도록 할게요. 708번 봅시다. 358페이지 708번에 요거 조금 난이도가 있거든요. 비교적 최근입니다. 2020학년도. 난이도가 있다? 그냥 거짓말이에요. 그냥 푸시면 돼요. 문제가 원하는 거는 속력의 최소값이야. 그럼 속력의 최소를 물어봤기 때문에 속력을 표현하는 식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속력을 표현하는 식을 만들기 위해 미분을 합시다. 이번엔 좀 멋있게 x'로 안 쓰고 dx dt라고 쓸게요. 내 맘입니다. 1로 미분이 되고 더하기 얘네들 곱미분해야 되죠. 그러면 사인 미분하면 코사인이니까 코사인 제곱 t 이렇게 나올 거고요. 이번엔 코사인 미분하면 뭐가 나와요? 맞다. 그렇지. 마이너스 사인 제곱 t 이렇게 나올 거야. 그렇죠? 마찬가지로 dy dt를 똑같이 표현을 하면 탄젠트 미분하면 시컨트 제곱 t 이렇게 나오겠네요. 결과적으로 루트를 쫙 쓴 다음에 이 친구를 기준으로 속력을 제작을 해야 됩니다. 그럼 속력 값을 표현을 하고 싶은데 지금 와서 생각을 해봤거든. 순서를 좀 바꿔볼게. 1 마이너스 사인 제곱은 뭐예요? 코사인 제곱이겠죠? 결국에 이 친구는 코사인 제곱이 몇 개 있는 거야? 2개. 그래서 너가 2 코사인 제곱 t 이런 친구였을 텐데 그거를 제곱하니까 4 코사인 제곱 t의 전체 4제곱이 되겠죠. 그리고 더하기 뒤에 있는 시컨트 4제곱이 표현이 돼 있었겠다. 맞아요? 우리가 이제 여기까지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계산을 좀 해야 되는데 너가 내가 찾고 있던 속력이야. 맞아요? 다시 이게 내가 찾고 있던 속력이야. 이게 되게 웃긴 지점이야. 속력을 찾아야 되는데 이 그래프를 그리고 싶어? 루트까지 있는 걸로? 그러고 싶진 않죠. 그럼 내가 이제 이 생각을 해보는 거야. 루트가 없다고 치자. 그리고 예를 들어 속에 들어있는 게 제일 크면 이 결과도 제일 커지겠죠. 속에 들어있는 게 제일 작으면 그것도 제일 작아지겠지. 근데 일단 요 안쪽에 있는 걸 구경을 하고 싶단 말이야. 근데 코사인 4제곱과 시컨트 4제곱 돼 있는 함수를 그려보려니 좀 마음이 어때요? 싫어요. 싫어요? 짜증나요. 그러면 어떻게 풀 건데? 내가 그냥- 풀어왔어? 선생님 시컨트가 코사인 분의 1이었나요? 맞아요. 저는 0 하고 그 다음에 그러면 뭐지 4 코사인 8제곱으로 할 수 있으니까 그럼 t가 2분의 8일 때 우석아, 요거 아까 시컨트가 코사인 역수는 왜 물어봤어요? 그냥 응. 그냥 계산 되는 거 아니에요? 역수로 바꾸면. 역수로. 저거 근데 마이너스 1일 때니까 무슨 말들이지? 나 이해가 안 되네.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이거야. 혹시 서연아 이거 풀어봤어? 아니요. 근데 그냥 시커트 코사인을 바꿔서 그러니까 맞아, 할 수 있지. 그러니까 싫냐 좋냐의 문제인 건데 얘를 이렇게 네가 뒀어. 이제 너 이걸 그려야 되잖아. 맞아요? 이 함수를 그리려면 뭐부터 하고요? 통분부터 해놓고요. 분모는 어차피 양수인 거 맞지? 맞아요? 뭐 이 정도로 하든 통분을 안 하든 어쨌든 요 함수를 어떤 속력 V 함수라고 부를 거면 그려보겠다고 미분을 하는 것까지 뭐 잘못된 건 아니잖아. 근데 이 친구 미분을 하는 순간 16 코사인 그 다음에 3t 곱하기 코사인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 t 그 다음에 이 친구는 목 미분해야 되니까 마이너스 코사인 8t 분의 막 뭔가 나오겠죠. 맞아요? 내가 해주고 싶었던 말이 이거였어. 우리 최소값을 물어봐서 되게 신났거든요. 근데 이거 수능날에 이렇게 하면 조금 애매해지는 건데 최소값 물어보면 최대값 최소값 물어보면 할 수 있는 행동이 크게 몇 개 정도 있어? 4개 4개? 좋아요. 뭐 할까? 첫 번째 범위 양끝. 범위 양끝. 4개 집어넣자고. 맞아요? 이가 같다. 내가 하고 싶었던 말은
그 말들이 아니고 우리가 그냥 이제 전체 수학의 느낌으로 생각을 해보는 거야. 미적분이 아니라 그냥 수학 문제를 풀고 있어 네가. 근데 문제에서 보통 최대랑 최소 같은 걸 물어봤어요. 최대, 최소 이런 걸. 그럼 얘를 가져다가 문제를 풀려고 고민을 하면 제일 오케이 좋아요. 제일 많이 쓰는 게 뭐예요? 제일 많이 쓰는 게 그래프야. 우리 지금까지 최대 최소 보겠다고 그래프 그린다고 계속 뭘 했잖아, 그렇지? 기본은 그래프야. 그리고 두 번째로 어떤 경우들이 있냐면 종종 자연수로 정의역 같은 걸 제안해 줄 때가 있어요. 관계식에서. 예를 들어 이런 거죠. 2a 플러스 b의 최소값을 구해라 뭐 이런 거 나올 때 a, b가 자연수라면 순서상 같은 계열들로 집어넣어서 나열하는 경우들이 존재할 거 아니야. 맞아요? 세 번째가 뭐냐면 많이 배운 건데 산술기하죠. 맞아요? 산술기하를 쓴다면 그러면 그래프를 그리지 않고도 편하게 쓸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산술기하를 언제 쓸 거냐라고 했을 때 포인트가 크게 두 개란 말이야. 첫 번째가 모든 항들이 전부 양수여야 돼요. 어쨌든 우리가 이제 수학을 못하진 않으니까 양수까지 기억을 해놓고 당연히 합과 곱, 그 다음에 최대 최소 역 키워드들 중에 두 개 정도 나오면 언제나 한 번은 떠올려야 되거든요. 근데 내가 아까 우석이한테 왜 물어본 거냐면 시컨트를 갖고 코사인 역수 아니에요? 라고 물어봤을 때 역수 친구라는 생각이 들면 4 코사인 4t 플러스 코사인 4제곱 t분의 1 이 친구는 언제나 뭐보다 크거나 같다? 2배의 루트 두 놈의 곱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되겠죠. 요 생각을 하고 있던 건가 해서 물어봤던 거였어. 무슨 말인지 알아요? 산술기가 갑자기 여기 딱 보면은 잘 안 떠올라서 그래. 그러면 쓱싹쓱싹 사라지겠죠. 맞아요? 아 결국에 이 친구 최소는 4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 거고요. 이 친구 최소는 4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고 나는 얘가 지금 최소가 4라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4니까 거길 루트 씌우면 얼마? 2 그게 내가 찾고 있던 최소였어. 이렇게 푸는 문제야 얘는. 원래 이렇게 풀어요? 네. 뭐 몰라 그냥 그래프 그리려면 그릴 수 있지 않을까? 산술기가 필요해요? 그냥 산술기하를 언제나 떠올리라는 얘기야. 언제? 양수이면서 합곱 최대 최소 키워드 나오면.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 산술기하 많이 쓸 때 보통 두 녀석이 역수 관계만 많이 쓰죠. 근데 내가 얘가 역수인 게 보이면서 합에 대한 최소고 4제곱이기 때문에 각각이 뭐 음수가 되지도 않을 거고 혹은 이런 것도 괜찮아. 0부터 2분의 파이까지지.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코사인을 떠올리면 음수가 없죠. 그런 것도 괜찮을 것 같아. 어쨌든 해서 산술기하를 쓰면 답이 바로 나온다 정도의 얘기야. 뒤에 여기 있는 거는 뭐 그게 없으니까 넘어 좀 가고. 오케이 마무리 하고요. 자 747번 봅시다. 연속함수 fx가 도함수에 있는데 프라임을 알려줄게. 그러니까 너는 요거 알려주고 그리고 f0 찾아라 이렇게 돼 있죠. 자 적분이나 합시다. fx는 하고 써봤어요. 요 친구 적분을 했더니 이 친구 처음에 x제곱분의 1은 상상을 좀 해보니 마이너스 x분의 1 플러스 c1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오케이. 그 다음 두 번째 친구는 적분을 하면은 x세제곱 더하기 x입니다. 거기에 플러스 c2야 라고 표현할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나서 상황을 생각을 해봤는데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 2분의 1이 나와야 돼. 마이너스 2는 위에다 집어넣어야 되니까 집어넣으면 2분의 1이죠. 그럼 c1이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없다. 없다는 얘기겠네. 결과적으로 이렇게 하나 생길 거고요. 이 친구가 연속함수여야 되니까 여기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은 거랑 밑에다 마이너스 1을 집어넣은 게 똑같아야 되겠죠. 여기다 마이너스 집어넣으면 얼마 나와? 1 여기는? C2 마이너스 2 C2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결국에 C2는 얼마야? 3 3. 그래서 이 친구는 3이야. 제로 집어넣으면 정답 3번입니다. 표현하고 끝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정도 부정적분은 쉽게 할 거다. 750번 봅시다. 자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적분합시다. fx는 근데 주의사항이 하나 있죠. 적분을 할 때 첫 번째 친구는 2에 마이너스 x 이렇게 다 쓰면 되는데 두 번째 친구가 문제야. 뭘 미분해야 x분의 1이 나오니? 오케이. 그래서 이 친구는 lnx야 라고 쓰시면 될 거고요. 그리고 나서 적분상수 플러스 c2 이렇게 표현을 합시다. 그리고 나서 마이너스 1을 집어넣었을 때 저 단계 나온다고 하고 있어요. 마이너스 1을 한번 집어넣어 볼게.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죠. 그럼 여기다 집어넣으면 2 제곱분의 1은 나올 건데 2가 없잖아. 맞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C1이 2였구나 라는 생각까지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내용은 이 친구가 1을 집어넣어야 되는데 연속함수 활용을 좀 합시다. 지금 기준에서 1을 집어넣으면 뭐가 나옵니까? 아니 바본가? 1을 집어넣으면 뭐가 나옵니까? 1 플러스 2가 나오겠죠? 여기서도 뭐가 나와야 돼? 1 플러스 2가 나와야 돼. 여기가 1이 나오니까 얘가 뭐야? 2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C2는 2다 라고 찾을 수 있을 거고요. C2가 2라는 걸 찾았으면 1을 집어넣어서 다시 하자. 뭐 1 플러스 2라는 적분상수. 여기 네. 1 넣었을 때 lnx가 0이니까. 그럼 죄송합니다. 뒤에 플러스 1까지 붙이는 걸로 하고 이 상태에서 1을 집어넣으면 2 플러스 2 이렇게 해갖고 정답 5번 나오겠죠. 753번 합시다. 자, 모든 실수에서 미분 가능한 fx가 있고 그 친구의 부정적분 중에 하나가 저런 녀석이다. 얘를 풀고 싶으니까 일단 양쪽을 미분해 보도록 할게요. 이 식을 가져다가 미분을 하면 좌변은 fx가 되고요. 우변은 곱미분을 하면 fx 그대로 하나에다가 더하기 x f 프라임 x, 그 다음에 미분하면 플러스 코사인 x, 미분하면 마이너스 x 사인 x, 그 다음에 마이너스 사인 x입니다. 여기까지 아니지 코사인 x입니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럼 코사인 x끼리 날라갑니다. 그럼 여기까지 써놓고 fx도 날라가요. 최종적으로 나오는 게 x 사인 x라는 친구는 말이야 결과적으로 x f 프라임 x입니다 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 거고요. 사실 x가 0이 아니라면 나눠서 보셔도 상관은 없고요. 결국에 f 프라임 x는 웬만한 경우에 무슨 일이겠다? 사인 x겠다 라고 줄 수 있겠죠. 근데 사실 정확한 풀이가 될 거면 옆에다가 x가 0이 아닐 때를 달아주셔야 돼요. 오케이? 0일 땐 따로 보는 게 맞고 대신에 어차피 연속함수일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뭐 크게 상관은 없겠죠. 이 정도로 만들어 놓고 이 친구를 가져다가 적분을 하시면 fx가 나오겠지. 그럼 얘는 뭐야? 마이너스 코사인 x입니다 라고 표현할 수 있을 거고요. 적분상수 c가 필요한데 거기다가 파이 집어넣으면 뭐가 나온다? 1이 나온다. 파이 집어넣으면 얼마 나와요? 1. 그러니까 이 친구 c는 얼마 있어야 돼? 0. 0이 돼야 되죠. 이 친구가 이제 파이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이니까 1이 애초에 나와버리지. 맞아요? 네. 그래서 C는 필요가 없을 거고요. F0 집어넣으면 얼마 나와야 돼요? 마이너스 1, 정답 3번입니다 하고 표현이 끝나야 되겠죠. 그래서 부정적분을 해봤더니 그닥 어렵지는 않더라. 오, 아주 좋은 속도군. 756번. 지금 목표 페이지가 어디까지? 없어요. 끝까지입니다. 그래도 부정적분이 만약 전부 끝난다면 멈춰드리도록 할게요. 뭐야? 추임새? 물 한 잔만 마시고 오자. 안녕하세요. 자, 756번 볼게요. 자, 일단은 식이 하나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F0는 제로다 라고 했고요. 내가 원하는 건 F1의 세제곱이 F1의 세제곱이래. 일단 이 생각이 좀 들긴 해야 되는데 생각을 해봐. 내가 필요한 건 그러면 fx 전체의 몇 제곱? 세제곱이 필요한 거 아니야? 맞아요? 근데 나한테 주어진 게 이거죠. 혹시 좀 감이 오세요? 네. 어떤 감이 오세요? 적분. 오케이. 얘를 미분하면 요런 꼴이 좀 나오겠다. 얘를 적분하면 이런 비슷한 뉘앙스가 나오겠다. 뭐 이 정도 생각이 들겠죠. 맞아요? 네. 내 생각은 대충 이렇게 돼요. 얘를 생으로 적분하는 게 의미가 없고 내 생각에는 자 ddx로 만약에 우리가 fx 전체의 세제곱짜리를 미분을 할 거라면 그 결론은 3의 fx 전체가 제곱이고 거기에 곱하기 f 프라임 x 이렇게 표현이 돼 있었을 거 아니야. 맞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결론은 x제곱 더하기 1분의 6x야 라고 써놓을 수도 있을 거고요. 원하는 상황은 fx 세제곱이니까 누구를 적분하면 돼? 얘를 적분하면 되겠죠. 제가 괜히 말을 어렵게 써서 그런 건데 그냥 이 생각하면 돼요. 이 친구 그냥 생자로 적분을 하자라고 하면 무슨 적분해야 돼?
당연히 치환적분해야 돼. fx를 t로 두고 치환적분을 하셔야 돼요. 근데 그럼 뭐 어려운 생각을 하는 것보단 얘를 미분하면 되지 않을까 정도의 생각일 거고, 미분을 하면 원래 3이 떨어져 있어야 되니까 3이 없네. 3을 붙이면 여기도 3을 붙이면 되겠죠. 그래서 일단 여기 있는 fx의 세제곱이란 친구는 결과적으로 인테그랄 x제곱 플러스 1분의 6x에 더하기 얼마? dx 여기까지 표현하시면 되겠죠. 이 친구 적분을 수행을 합시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뭐라고 할 거냐? x제곱 플러스 1이란 친구를 t라고 치환을 해볼까? 뭐 이 정도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럼 양쪽을 미분하면 2x dx가 제작이 되고 그 친구는 dt로 받아들일 수 있겠죠. 그럼 결국에 여기 있는 이 친구 인테그랄, 그 다음 너가 t분의, 그 다음에 3이 남은 상태로 dt로 바뀌어 있어야 되겠네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친구 적분을 하면 3ln t입니다 라고 표현할 수 있을 거고요. 여기에 원래는 적분상수 뭐가 붙어야 돼? c까지 붙어있는 상태여야 되겠죠. 이렇게 붙은 상태에서 0을 집어넣었더니 0이 나온다네요. 예? 그래도 되나? 멍청해갖고. 자, 요 친구 이제 x로 바꿉시다. x로 바꾸면 x 플러스 1 그리고 더하기 c인 거 맞죠? 네. 자, 요 상태에서 0 집어넣으면 이 친구 깔끔하게 문제없이 죽겠네요. 결과적으로 c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걸 알 수 있을 거고요. 여기까지 만들어 놓은 친구가 적분된 결과예요. 이게 내가 찾고 있던 fx 전체 세제곱짜리인 거야. 그러니까 내가 필요한 거 여기다가 1을 집어넣겠단 말은 지금 이 상황에 x에 1을 딱 집어넣겠단 말과 다를 게 없겠죠. 여기 1을 싹 집어넣으면 1을 싹 집어넣으면 3ln 2 이렇게 나올 거고 정답은 2번입니다. 표현할 수 있어야 되겠네요. 맞죠? 어려운 거 없어요. 759번. 자, 미분 가능한 함수 fx가 존재할 때 너네들을 가져다가 표현 좀 해봅시다. 자, 일단 여기 주어져 있는 식을 다시 한번 표현을 할게. 얘는 f'x야. 거기까지 문제가 없죠. 맞아요? 그 친구가 x 루트 x제곱 더하기 1입니다. 돼 있을 거고 적분해서 처리하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치환을 좀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치환을 할 거면 x제곱 더하기 1을 t라고 치환해 주는 게 좋겠죠. 이 친구 미분하면 2x dx를 가져다가 dt라고 부를 수 있을 거고요. 최종적으로 우리가 부르고 있던 fx라는 친구는 사실상 인테그랄 x 루트 x제곱 플러스 1의 dx였을 텐데 이 친구 계산을 해보면 인테그랄 t로 바뀌어있고 루트가 붙고 2x dx가 dt니까 dt를 붙이고 절반이 앞에 살아있으면 되겠죠. 이 정도 표현을 하고요. 이 친구 적분을 하면 뭐가 나와야 되냐? 뭐가 나와야 되지? 3분의 2 오케이, 그럼 3분의 1로 정리가 되고 이 친구는 2분의 세제곱 이렇게 표현되면 되겠네요. 맞죠? 네, 여기까지 표현이 되고 적분상수 플러스 c까지 붙이도록 합시다. 그리고 결국에 t 대신에 x식으로 바꾸면 3분의 1에 결과적으로 x제곱 더하기 1 전체에 2분의 3제곱 더하기 c입니다. 이런 표현이 돼야 되겠죠. 이 상태에서 0 집어넣으면 3분의 1 나온다. 그럼 0 집어넣으면 뭐가 나와요? 3분의 1이 잘 나와주겠죠. 그러니까 적분상수 c는 사실은 없었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될 거고요. 문제가 원하는 내용은 2루트 2를 집어넣으래. 제곱하면 8이겠죠. 8 플러스 1이니까 얼마? 9. 9라는 친구는 3의 제곱이니까 쓱싹쓱싹 하면 3의 세제곱 27이겠죠. 27을 3으로 나누니까 최종 정답은 9가 돼야 될 겁니다. 어려운 거 없죠? 야, 근데 궁금한 거. 적분, 연산 다 풀었어요? 네. 3개 딸 있는 거 아니에요? 엄청 많은 거? 그냥 계산만 하는 거. 했죠. 다 했죠? 엄청 옛날에 한 거잖아요. 맞아요. 그거 암산도 못했어요. 알았어. 너 초딩이냐? 네? 초등학교 때 막 저런 거 있지 않나? 야, 나는 그거 막 한 손으로도 할 수 있어. 진짜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자, 762번. 이거는 왜 풀려 있는 거냐? 내가 재밌다고 풀었나 보네. 요거는 좀 기억을 하세요. 저번에 세종이가 물어봤었는데 아마 나한테 나머지는 질문이 없는 걸 보니까 풀었든가 못 풀었는데 그냥 말 안 한 거겠지? 여기 지금 우리 마플 교과서 보면 페이지가 크게 2개가 있단 말이야. 지금 위에 있는 게 지금 삼각함수의 치환 적분이고 반대쪽도 보시면 삼각함수 치환 적분인데 치환 적분이 2개가 있죠. 삼각 치환 방법이 따로 있었어요. 기억나니? 일단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자 하면 이 친구는 풀려져 있으니까 한번 쓸게. 그냥 나와 있는 내용이 있고요. 그거 가져다 적분을 하기 위해서 뭐 하면 되냐면 1 플러스 탄젠트 x를 t라고 둘 거고요.
이거 미분하면 시컨트 제곱 x가 dx니까 뭐 적당히 치환하시면 답이 나오는 그런 구조의 문제죠. 맞아요? 얘는 어려운 게 아니야. 중요한 건 여기 있던 삼각치환이 중요해. 삼각치환이. 삼각치환을 우리가 풀어내려면 이거 삼각치환 문제가 아닌가? 얘는 왜 안 나와 있어? 하나 더 있나? 3까지 있나? 네. 아니요. 아닌데? 삼각치환 삼치. 무슨 줄임말이야? 삼각치환? 만족스러운 게 없네요. 그 위에 거 있는데요, 쌤. 아니야. 마플 코어에 나오는 그거 아니에요? 어디 갔냐? 이거 개념 수업할 때는 했었는데 잃어버렸네. 그럼 아예 뒤쪽에 있나 보다. 잠깐만. 없는데요. 있으면 어떡할래? 있으면 100대 만 원. 자, 찾았습니다. 아예 정적분 파트에 있네. 요거는 다음에 여기 오면 다시 얘기 드릴게요. 이거 시험에 안 나오거든요. 시험에 안 나오는데 어쨌든 세상 살다 보면 필요한 일이 좀 많아서 본인이 공대 가신 다음에 좀 기억을 하시고요. 지난번에 테스트에 한번 넣어놨었는데 아무도 안 물어보대. 자, 그럼 요 친구 765번은 그냥 풀면 돼요. 뭐 어려운 얘기는 아니고 너라는 점 위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있으니까 f'x라는 친구가 정해진 거죠. 탄젠트 x 더하기 탄젠트 세제곱 x 이렇게 돼 있는 거지. 그리고 나서 문제가 물어보는 fx 찾으려면 이거를 그냥 뭐 하면 돼요? 적분을 하면 돼요. 그럼 얘는 결국에 탄젠트 x에다가 더하기 탄젠트 세제곱 x 그게 dx까지 붙이면 되겠죠. 그냥 적분을 하려고 했는데 하면 되죠 사실. 맞아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니네 기억을 할지 모르겠지만 탄젠트를 봐봐. 만약을 얘기하는 거야. 얘를 보고 신나서 탄젠트 x dx야 라고 따로 두고 이 친구 탄젠트 세제곱 x dx야 라고 두면 각각을 처리할 방법을 고민을 해야 될 거야. 그리고 지난번에 얘기했던 건데 탄젠트 적분하면 뭐예요? 시컨트 제곱. 그건 미분이잖아. 시콘트 탄젠트. 시컨트 탄젠트 이런 식으로 나오죠. 맞아요? 왜 그래요? 시컨트 미분한 게 시컨트 탄젠트 아니에요? 그러네. 이거 그러니까 결론은 얘를 적분하려면 치환 적분을 해야 돼. 코사인분의 사인이지. 그럼 우리가 코사인을 뭐라고 잡고? t라고 잡고. 그럼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 x가 dt로 바뀔 거니까 사인을 먹으면서 적분을 하시면 나오긴 하겠죠. ln을 먹겠네 얘가 그러면. 그렇게 될 건데 그럼 얘도 적분을 네가 해야 되잖아. 맞아요? 근데 얘는 굉장히 상황이 좀 어떻게 돼? 귀찮아지거든요. 그냥 이런 거를 할 때 특히 탄젠트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면 신나서 막 가지 마시고 묶어주세요. 탄젠트 x로 묶어놓으면 1 플러스 탄젠트 제곱 x 이렇게 나오는 거 맞죠? 그럼 이 친구의 dx까지 써놓고 이 친구 계산을 한다면 1풀 탄젠은 얼마예요? 시컨트 제곱이죠. 맞아요? 그럼 이제 치환이 된다. 탄젠트 x를 뭘로 치환하자? t로 치환하자. 미분하면 시컨트 제곱 x dx가 얼마? dt야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친구는 t dt라고 표현이 될 거고, 그렇지. 적분을 하시면 얼마 나와요? 2분의 1에 t제곱 이렇게 되겠죠. 최종적으로 답은 2분의 1에 탄젠트 전체, 탄젠트 지우자 이거, 제곱 x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죠. 맞아요? 그리고 원래였으면 적분상수 c가 있어야 되는데 0,0 지나니까 뒤에 없어도 상관없겠지. 이런 식으로 f를 처리할 수 있어야 되겠다. f에 3분의 파이 집어넣으래. 탄젠트 3분의 파이 얼마야? 이렇게 하니까 루트 3이죠. 루트 3짜리의 제곱이니까
3, 2분의 3이 정답입니다. 이런 문제겠네요. 그래서 탄젠트 적분 너무 막 하시면 안 돼요. 넘어가고. 자, 768번 봅시다. 이 친구를 미분하고 싶어. 그러면 f'x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f'x는 이 친구가 지금 2배 f'x니까 여기 절반만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얘가 2x, 2의 x 제곱입니다 라고 표현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누가 봐도 fx는 뭐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2의 x 제곱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겠죠. 제일 중요한 건 치환적분을 하냐 마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치환적분 당연히 하면 되죠. 얘 t로 잡고 미분하면 2x 나오니까 뭐 적분하면 되는데, 누가 봐도 이거 미분하면 이렇게 나올 것 같은 게 뻔하잖아요. 맞아요? 그럼 그럴 땐 사실 고민을 할 필요가 없다. 쌤 저는 안 뻔한데요 하시면 치환적분 하시면 돼요. 여기까지 써놓고 f에다 0 집어넣으면 2가 나와야 된다. 0 집어넣으면 2가 나오려면 c는 1이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써놓으면 이게 fx일 거야. 거기에 루트 2를 집어넣으면 2의 제곱이 될 거고요. 그리고 나서 계산하면 2의 제곱 플러스 1, 정답은 4번이야.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오케이? 얼마 안 남았다. 얼마 안 남았어. 하나, 둘, 셋, 넷, 5개 남았어요. 왜 서연아? 지쳐버렸니? 네. 네. 그러면 771번 보도록 할게요. 자, 미분 가능한 함수 fx가 다음과 같이 존재를 할 때 우리는 f파이를 구했으면 좋겠어요. fx 찾으러 들어갑시다. 이 친구 뭐 하셔야 돼요? 양변을 미분해보면 좋겠죠. 양변 미분하면 fx는 하고 곱미분, 그러면 fx 더하기 xf 프라임 x, 그 다음 뒤에 것도 곱미분이야. 마이너스 2x 사인 x, 그 다음에 x제곱은 그대로의 사인 미분한 마이너스 x제곱의 코사인 x, 여기까지 써진 게 미분이겠죠. 정리할 거 정리하시고요. 이렇게 날아가면 얘가 궁금해질 거고, 결국에 우리가 알고 있는 xf 프라임 x라는 친구는 우변에 있던 이 친구 전부 이항시켰다 치고 2x에다가 사인 x, 그 다음에 플러스 x제곱에 코사인 x 이렇게 들어오겠죠. 그래서 x가 0이 아니라면 f'x는 상황에 따라 2sin x, 그 다음에 더하기 x 코사인 x입니다 라고 쓰셔도 상관이 없겠죠. 그럼 이 상태에서 내가 너를 적분해서 다시 뭘 만들 거야? 적분을 해서 fx를 만들 거야 라는 생각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2sin x는 마이너스 2 코사인 x로 적분이 되죠. 맞아요? 근데 여기 들어있는 이 친구는 도대체 무슨 적분을 할 거냐에 대한 고민이 들 것 같아요. 그럼 이 친구는 뭐랑 뭐가 곱해져 있는 거야? 다항과 삼각이 곱해져 있는 거죠. 누가 미분 대상이야? 다항이 미분 대상이야. 그럼 다항이 미분 대상이니까 어떻게 쓰면 돼? 그적, 미적 쓸 거니까 그대로의 적분 사인 x 마이너스 미분한 거에 적분 사인 x 이렇게 쓰면 되겠죠. 맞아요? 지금 요 빨간색 밑줄이 그적, 미적으로 부분적분 당한 겁니다. 이렇게 부분적분이 끝나버리면 마이너스 2 코사인 x에다가 계산하면 플러스 x 사인 x에, 그 다음에 사인 x를 적분하면 마이너스 코사인 x죠. 근데 이 친구가 플러스 코사인 x가 나올 거고요. 플러스 코사인 x. 최종 결론 마이너스 코사인 x에 더하기 x 사인 x, 그리고 적분상수 c까지 존재하면 되겠다. 이렇게 붙이면 되겠죠. 오케이? 부분적분 오랜만에 한 거야. 그리고 나서 파이를 집어넣어줘라. 근데 잠깐만, 0 집어넣으면 0 나온대요. 사인 0은 얼마야? 죽었겠죠? 근데 여기 코사인 0 집어넣으면 얼마야? 1이겠지? 마이너스 1이니까 c가 얼마여야 돼요? 1이 나와줘야 돼. 이렇게 1 나와줄 거야. 그리고 나서 원하는 내용이 뭐야? 파이를 집어넣읍시다. 마이너스 코사인에다가 파이 집어넣으면 얼마 나오니? 최종 결론 2 이렇게 되고 끝내겠죠?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계산할 수 있겠다. 넘어가서 774번 봅시다. 양의 실수를 정의역으로 하는 f와 hx가 있는 상태에서 gx를 찾아라. 다음과 같은 가식을 만족시키고 있는 상황이래요. 그럼 누가 봐도 뭘 하고 싶은 마음? 나였으면 fx 곱하기 gx가 뭐다? 인테그랄 hx, 이 hx dx다. 이렇게 쓰고 싶은 마음이 들겠죠. 맞아요? 그럼 여기서 hx가 어떤 친구예요? lnx예요. fx가 누구야? x야. 그러니까 식이 어떻게 보여야 돼?
x gx라는 친구가 있으면 이 친구는 인테그랄 ln x 아이고 바본가 x dx야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맞아요. 오랜만에 또 물어볼까? ln x 적분하면 뭐 나옵니까? x ln x 마이너스 x. x ln x 마이너스 x 적분상수 c까지 붙여버릴게요. 오케이. 따라서 최종적으로 gx라는 친구를 정리를 해보자 라고 하면 ln x에다가 마이너스 1에 더하기 적분상수 x분의 c 이렇게 나와줘야 되겠죠. 자, 이런 상황에서 g에다가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이 나옵니다. 그럼 궁금하니까 그거 해볼게. 1 집어넣으면 죽었죠? 마일 잘 나오고 있죠? 1분의 c가 아무 역할을 하면 안 되니까 c는 0으로 죽었나 보다 요 정도 표현하는 게 맞을 거예요. 그럼 gx는 lnx 마이너스 1이 되니까 1을 집어넣으면 1 마이너스 1 해갖고 결론 얼마? 0 이렇게 되고 표현이 끝나겠죠. 그래서 우리는 결국에 미적분 문제를 풀 때 가장 중요한 건 써져 있는 식을 보면 감이 좀 와야 돼요. 얘가 대충 어떤 느낌을 미분하면 나오겠다 이런 꼴들이. 오케이? 자, 세 문제 남았습니다. 777. 야, 여기서 너무 똑같다. 이거 좀 하면 안 돼, 너네? 이거 이 f'x인 거 맞죠? 이 약분 하시면 f'x는 2의 x, 코사인 x 이렇게 들어오는 거 맞지? 자, 이 친구 적분하고 싶어요. 근데 적분이 생각보다 어때야 돼? 얘는 지저분해야 돼. 기억나니? 이 친구 조금 지저분했던 거 기억나요? 이 친구 생각을 해보면은 지수랑 코사인이야. 누가 미분 대상이야? 지수. 이 친구는 미분이 더 쉬운 게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로다 삼지순이거든요. 로그 당 3지니까 삼각함수 미분 대상이야. 이렇게 딱 들어갈 때 계산을 하고 싶잖아. 이거에 대한 속해법을 이미 배웠었죠 뒤에서. 여기 보여요? 지수 삼각 이렇게. 그래서 우리 어떻게 하기로 했었어? 지수의 개수랑 삼각의 개수를 두고 제곱합에 누구를 따라가자? 지수를 따라가자. 지수가 위에 있으니까 지수를 따라가자 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나서 쓸 때 중요한 게 그적, 미적을 하는 건 그대로 좋은데 여기 있던 코사인 같은 경우에 봐봐. 코사인 그대로 적분하면 이렇게 되는 거 괜찮을 거고, 다시 미분하면 사인인 거 좋은데 마이너스 빗은 다 좋고, 적분하면 뭐가 나와야 돼? 이건데 문제가 뭐야? 마지막 게 제일 중요해요. 그적, 미, 적적 이렇게 들어와야 된다고. 오케이? 요거 기억을 좀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이 친구 어떻게 할 수 있다? 근데 만약에 속해법 외우기 싫으면 이거 딱 요 유형만 그냥 풀이를 하든가. 어쨌든 일단 속해법대로 한번 써볼게요. 이 친구 적분을 하면 분모 이 친구 개수 1이야. 이 친구 개수도 1이죠. 제곱의 합은 2분의 지수의 개수 1이 들어올 거고요. 맞아요? 거기에 뭐가 들어와야 돼? 그대로 코사인 x 적분 2x 이렇게 들어오죠. 맞아요? 그 다음에 더하기냐 빼기냐 기억이 안 나. 더하기겠지? 더하기. 그 다음에 이 친구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이니까 어차피 사인 x 이렇게 들어와야 될 거고, 적분한데 적분을 두 번 해야 됩니다. 적적을 하시면 2의 x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오케이? 최종적으로 우리는 뭘 알 수 있다? 이 친구를 적분을 하시면 잠깐 얘가 부호가 기억이 안 나네. 플러스야? 사인 앞에 오케이. 원래 빼기였구나 원래. 이 친구가 플러스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근데 이 친구 가져다가 fx를 제작을 하셨으면 이제 뭐 하면 돼요? 적분상수 c까지 붙이면 되고요. 이 상황에서 0 집어넣으면 뭐 계산하시면 c가 나오겠죠. 맞아요? 그래서 처리 좀 하시고 맞냐? 1 집어넣으면 맞죠? 그리고 나서 f에 파이 좀 집어넣어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지금 파이 집어넣으면 얼마 나와요? 2의 파이는 뭐 두 번 나왔으니까 그렇다 치고, 코사인 파이는 얼마야? 마일. 사인은 죽었죠. 그래서 마이너스 2의 파이 어디 갔니? 3번 이렇게 나오겠죠. 정답은 3번입니다. 근데 쌤 속해법 아니어도 정상풀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그럼 정상풀이 언급은 안 할게. 안 되는 친구 갖고 와. 저 교과서에 나와요. 모르겠네. 저거의 정의가 뭘까? 요 적분을 수행하는 과정이? 공식. 이게 속해법이? 몰라. 교과서 안 봐봐갖고.
그 뭐지? 로다삼지 있잖아요. 어. 거기가 만약에 EX가 미분하게 더 쉽다고 느껴지면 그거 미분을 해요. 그래라. 상관은 없어요. 자, 그 다음 780번, 783번 두 개 봅시다. 너네 근데 학교에서 지금 수업 어떻게 한다 했었지? 광주고는 수업을 안 들어봤다 그랬었지? 안 들어봤냐고요? 학교에서 무조건 수업을 안 듣는다 했던 것 같은데 너네가? 네, 안 듣습니다. 말을 해도 그냥 안 듣는다 그렇지? 네. 최근에 한 번 들었습니다. 왜 들었어요? 심심해가지고 그때는 어땠어요? 그러더라고요. 경화는 지금 어디 나가? 다 나갔어? 안 들어 너도? 안 듣죠. 너무 쉬워요? 아니 쌤이 재미가 없어요. 재밌는데. 그래프 그리는 거. 아, 곱해져 있는 그래프. 곱해져 있는 거 각각 해서 보고 그리는 것까지. 근데 뭐 많이 알려주셨네. 야, 이것 좀 합시다. 야, 이런 식 하나 있다. 이제 물어보고 싶은 게 이거야. 좀 잘 안 보이네. 뭘 해야지 이거 나옴? 보여 이거? 이거 뭐 하고 싶은 마음이야? 미분. 누구를 미분하면 나와? X분의 XFX. x분의 xfx? 네. 그럼 그건 fx잖아. 그러네요. 아쉽다. x분의 뭐야? X분의 1 곱하기 XFX. 이렇게 나오겠죠? 네. 이 친구 미분하면 목미분에서 분모제곱 뭐 이렇게 들어오겠지. 맞아요? 그래서 결국에 내가 생각했을 때 이 친구는 미분이 돼버리면 그게 나와 있는 저 대상이잖아. 맞아요? 그러다 보니 너를 적분을 한다는 건 인테그랄 x2의 x dx를 보고 싶다라는 상황이 되겠죠. 이 친구는 다항이랑 지수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결국에 뭐 하면 돼요? 미분 대상을 잡아놓고 그대로의 적분 빼기 미분한 거에 적분에 적분을 또 해서 적적하시면 2의 x 이렇게 나오겠죠. 근데 결과적으로 이 친구는 2의 x에 x-1입니다 라고 묶어놓을 수 있겠네요. 여기까지 오케이? 자, 이 정도로 해갖고 적분이 수행이 됐고요. 최종적으로 내가 궁금한 fx는 뭐가 돼야 돼? x를 넘기니까 x, x-1, 2의 x입니다 까지 쓸 수 있겠죠. 오케이? 이렇게 표현을 좀 해보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뭐 여기다 뭐 하시면 돼요? 뭐 1 집어넣으면 적분상수 C도 있었을 건데 처리 좀 하시고요. 처리가 되면은 F3이랑 F-3 집어넣으면 끝나겠죠? 오케이? 계산하시면 뭐 답은 나올 겁니다. 넘어가서 마지막 문제 보고 마무리합시다.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인 함수 fx가 다음과 같이 써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친구 적분해야 되겠죠. fx는 적분하면 x제곱 더하기 3x야. lnx 적분하면 뭐예요? x, lnx, 마이너스 x, 적분상수 플러스 c2 이렇게 쓸게. 얘는 c1 이렇게. 풀이가 너무 똑같아갖고 이제 그만하고 싶어도 괜찮겠죠? c1, c2 구하고 계산하시면 답은 나올 거야.